네, 목요일 대담 MBC 조승원 기자 그리고 셜록의 이명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8503번님, 이승원님. 조승원 아니겠죠? 이승원 맞죠? 네. 내일 모레 전국에 엄청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조심하세요. 김태리님, 이곳 광주광역시는 잔뜩 흐려요. 태풍 링링아 한반도 피해 주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죠.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전국적으로 비가 참 많이 오는데요. 잠시 날씨 소식 좀 듣고 와야겠습니다. 시경에 나가 있는 민재영 리포터. 네, 오늘은 우산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거센 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6시를 넘어서면서 수도권 쪽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대신 강원 북부와 호남 일부 지역으로 여전히 많은 비와 함께 호우특보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물이 고여 있어 위험한 도로들 많은데 안전운전 유의하시고요. 일단 내일까지는 가을 장마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서는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까지의 강수량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오늘 밤부터 서서히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뿐만 아니라 강풍도 걱정인데요. 특히 이번 태풍은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철저한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민자영이었습니다. 네. 지금 조국 후보자 논란 잠시 얘기를 해봤고요. 다른 이슈를 한번 좀 챙겨보죠. 앞서 미리뉴 뉴스데스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돌려보냈다. 이게 핵심인데 조수원 기자, 이 영장을 칠 것인지 불구속 입건을 할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대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건별로 다른데 이번 네. 건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전화 좀 돌려봤거든요. 네네. 마약 수사 전직했던 분들 한 몇 분 전화 돌려봤는데 네. 구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으로 갈 수도 있고 불구속 입건을 했다 해서 이거 자체가 불구속 입건한 것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요. 네네. 내규 위반도 아니에요. 검찰 내규 위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구속을 해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 마약의 양이 너무 많아요. 적발된. 지금 네. 검찰에서는 이렇게 기자들한테 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0개에서 90개 사회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수가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중간 정도 찍으면 한 60개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다음에 젤리, 과자, 온갖 종류 거기에 흡입하는 기구까지 싹 다 갖고 있었잖아요. 네. 네. 이 정도로 양이 많았고 그다음에 몸에서 실제로 양성 반응도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 정도 양이 나왔다는 걸 보면 혼자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전달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분배할 네네. 가능성도 있는 거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네. 또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구속으로 봐도 충분하다는 게 일각의 시각인 거죠. 네. 상당수의 시각인 거죠. 반면에 그럼 왜 불구속을 했을까? 불구속을 해놓고도 검찰이 당당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첫 번째 초범이에요. 초범. 네, 초범이죠. 그다음에 혐의를 깔끔하게 인정했어요. 네. 그다음 보통 볼 때 도피 우려 보고 증거인멸 우려 있는지 없는지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원이 더없이 확실하잖아요. 지금 네. 재벌 4세인데 네. 이병철 전 회장의 직계손. 네. 재벌 4세인데 신원 확실해. 주거 일정해. 네. 그다음에 또 검찰에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설명은 하진 않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그 마약 젤리까지 해서 다 뺏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이 증거 있다. 다 확보해서 인멸 우려도 없다. 이렇게 하고 가면 불구속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뭐냐면 네네. 이 모든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 제가 지금 마치 검찰의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요. 대한민국 검찰이 무소불이거든요. 합법적인 무소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많았냐면 제 기자 초년병 시절에는 빼박이라는 표현 좀 그런가요? 네. 빼도 박도 못하게 네. 구속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조차도 불구속할 때가 많았어요. 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네. 검찰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니까. 네네. 그런데 요런 사안들 제가 아주 전형적인 사안이에요. 구속을 해도 되고 또 법리적으로 봤을 때 구속을 안 했다 해서 내가 문제될 게 전혀 없는 사안들은 네네. 정말 이거는 검사 마음이에요. 음. 대한민국 검사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네. 검사의 힘은 뭐냐면 이게 헌법이 보장을 했어요. 헌법에 우리 12조 3항에 가면
인신 구속에 관한 것과 압수에 관한 거는 반드시 검사가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네.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네. 헌법 12조 3항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용해서 인신 구속을 결정을 하는데 애매한 사안, 아까처럼 빼도 박도 못한 사안이 아니고 애매한 사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의 권한이에요. 이게 왜 저는 이번 사건을 얘기하는 게 이게 왜 검찰개혁하고 연관되고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렇기 때문에 애매한 사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들러붙냐면 보통은 전관들이 들러붙습니다. 검찰 자 보세요. 로펌에서 미쳤다고 검찰 요직 뭐 대검에서 뭐 무슨 부장 마치고 나온 사람들 네. 그 돈 그 몸값이 엄청난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액수를 주죠. 네. 그 돈 주고도 못 데려가요. 왜 그러겠어요? 그다음 자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형사 사건 연루되신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연루되신 분들 아마 그 변호사 사무장 만나보세요. 전부 얘기하는 건 뭐냐? 전관 쓰십시오. 다 이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러겠어요? 이런 애매한 사안은 검사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네네. 불구속의 논리를 갖다 붙이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힘써주는 게 전관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은 그동안 수십 년간 지금은 폐지됐습니다만 그 원칙이 폐지됐습니다만 검사 동일체라는 원칙 속에서 네. 상명하복이 뼛속까지 체화된 집단이기 때문에 선배 후배 동료들끼리 얼마든지 전화 한 통이면 이런 정도는 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예 불가능한 것들도 했는데 네네.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도 전화 한 통이면 해결이 돼버려요. 왜냐? 이건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도대체 그들 사이에 무슨 전화가 오가는지 거기에 전관임이 붙었는지. 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건이 꼭 그렇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분노했던 건 당시 바로 붙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발각이 됐고 또 양성반응 나왔고 그렇다면 일반인들이라면 당연히 체포 구속됐겠죠. 그 점이죠. 근데 네. 물론 인권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불구속이 원칙이다. 불구속으로 할 수도 해도 이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인권을 네. 들이대면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대한민국 10,000명한테만 법이 평등하다고. 네. 지금은 10,000,000까지는 아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좀 좋아져가지고 한 20,000명은 평등해요.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이제 2-3만 명은 평등한 사회가 된 것 같은데 네.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이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앞으로 이러면요, 진짜 검찰이 이번에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앞으로 이러면 초범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마약량이 아무리 많아도 네. 초범에 다 인정을 하고 이러면 구속하면 안 돼요. 거주가 일정하면 거주 구속하면 안 일정하면 되겠네요. 구속하면 안 돼요. 선례를 만들었어요. 선례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켜보자고요. 앞으로 또 지키는지. 근데 검찰이 그동안은 그러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네. 자기들 멋대로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전관이 붙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그게 검찰의 힘이고. 6494번님 마약 수사는 돌려보내고 표창장 수사는 참고인 조사 12시간 하고 대단한 검찰 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을 검찰 민국 이렇게 쓰셨고요. 9211번님 이런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7805번님 위장 자수한 것 같아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검찰과의 짜고 치는 고습 아닐런지 이런 문제 주셨는데 제가 마침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성훈 씨가 이것도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택시를 혼자 타고 검찰에 가서 구속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전략입니까? 그냥 이거 추정입니다. 네네. 저희 이 부분 어떻게 추정하겠습니까? 이거 네. 대한민국에 추정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네네. 그냥 제 추정만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전문가가 세게 붙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요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거다. 일석삼조. 네. 아마 네. 논의 많이 했을 거예요. CJ 쪽에서 비싸신 변호사분들이 논의 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언론에 다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 발로 걸어와서 구속 수사를 요청하고 정말 이런 촌극이 어디 있습니까? 촌극, 이거 네. 촌극이죠. 네. 정말 황당한 코미디 같은 일이 이런 벌어졌는데 네. 실제 뭐 효과가 여러 가지죠. 첫 번째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언론 노출. 저는 그거는 오히려 포털라인. 3번이라고 봅니다. 포털라인. 포토라인은 안 쓰기 위해서. 3번이라고 보고요. 그것도 분명히 있죠. 포토라인은 3번이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제 발로 찾아 들어왔잖아요. 네. 그 얘기는 정말 이 사람은 도주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졌죠. 네, 네. 그걸 보여주면서 오히려 영장실심사가 다 포기한 이런 자세.
그러면 실질 심사에서도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참작해달라 이게 당연하죠. 되니까. 차라리 네. 자기가 내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인데 네. 예, 그런 사람이 실질 심사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두 번째, 네. 이게 어차피 재판 갈 거란 말이죠. 재판 가서 형량 감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이유네요. 네. 정상 참작의 여지가 되잖아요. 네. 개전의 정, 보통 우리 거룩하신 재판관님들이 개전의 정 여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개전의 정이 보이잖아요. 지발로 와서 저 구속시켜 주세요 하는 이 자세 그 진정성. 보여준 거잖아요. 네. 적극 협조하는 자세. 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개전의 정이 있다. 이 두 가지. 감형 사유예요. 네. 이렇게 하는 행동. 저는 이거는 상당히 고단수다. 이거는 단수가 상당히 높다. 그런 거를 29살 법조인이 아는 사람이 이걸 자기가 이런 것까지 생각했다? 말도 안 됩니다. 최아름님이 CJ그룹 이선호님 마약 발견돼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울 것 같으니 깨끗하게 인정한 모습에 조금은 믿음이 가요. 그래서 불구속 수사하나 봐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그리고 마침 스스로 체포된 상태에서 CJ그룹이 보도자료를 오늘 냈어요. 굉장히 이게 뭔가 체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오전에 10시 한 40분부터 이런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제가 계속 모니터하고 있었어요. 네. 뜰 것 같아서. 네네. 뜰 것 같아서. 네. 이런 상황이 늘 벌어져요. 제가 네. 몸으로 사건 기자를 익힌. 네.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대략은 좀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타이밍이면 뭔가 기사가 나겠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 청취자 여러분 한번 지금 저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갖고요. 이선호 설렁탕 이렇게 두 단어만 쳐보십시오. 기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뜨는지. 설렁탕. 네. 이선호 설렁탕. 제가 기사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네. 요 기사도 10시 49분에 떴네요. 10시 49분에 떴는데 그거 제가 기사 한 대만 읽어드릴게요. 네네. 그냥. 네. 이거 그냥 어디 뭐 이상한 언론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력 언론사에 쓴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이 씨는 전날 오전부터 식사를 하지 않고 거취를 고민하다가 회사에도 알리지 않고 인천지검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네. 알려졌습니다. 네. 지검에서 저녁에 설렁탕으로 이날 첫 식사를 한 이 씨는 체포돼 홀가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알려졌다, 전해졌다. 소스가 누굽니까? CJ겠죠. CJ일 수 있겠죠. 왜 흘렸겠어요? 이런 기사를 때 맞춰서. 저는요, 이게 기업 출입 기자들이 업계 출입 기자들이 제발 이런 기사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너무 좀 민망해요. 의도가 네.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봐주기 수사 때문에 이 난리가 상황에서 보도자료 내는 거는 공식적으로 내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기사를 슬슬 흘리면서 전날부터 식사를 못했다.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다. 알리지도 않았다. 대단한데요. 네. 그런데 보도자료는 바로 나와요. 그다음에 체포돼 네. 홀가분하다며 그제서야 전날 오전부터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은 사람이 이제 체포되고 나서야 네. 설렁탕으로 밥을 먹은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기사를 흘리고 이걸 써대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동정 여론 만들고 내고 이거 우호적 내일 이제 심사 앞두고 네. 이거는 진짜요. CJ가 반성을 하고 있고 이선호 씨가 반성을 하고 있으면요. CJ는 좀 가만히 좀 계십시오. 이런 거 차라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네. 안 되고요. 검찰도 지금 잘한 거 없습니다. 좀 가만히 계십시오. 이거 기사들 자꾸 흘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주 제가 한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흔히 봐온 전형적인 패턴들. 전형적인 이 삼각고리. 네. 자기네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한쪽에서는 짝짝꿍하는 그거를 네.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이 맥락을 좀 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전해졌다 알려졌다 참 이게 애매한 기사들이죠. 김상권님 CJ 브랜드 알리기 전략. 속이 후련해지는 설렁탕 이러면서 CJ가 이런 음식들 많이 파니까 네. 그런 전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 할 얘기는 많지만 이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우리 그 이명선 기자가 준비해온 대구 영남 공고 이사장 비리 얘기 계속 좀 추적을 해 오셨죠. 지난 방송을 아깝게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이 학교의 허선윤 이사장이 어떤 갑질 혹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정리하는데도 입이 아플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네, 네. 우선 허선윤 이사장이 수업 중에 여교사를 불러서 술 접대 강요하고 네. 교사들을 노래방으로 불러내서 갈취하고 본인이 노래방에 불렀으면 보통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보통 교사들이 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특별 휴가, 뭐 예를 들어 본인 결혼식이라든가 배우자 출산일 경우에 휴가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학기 중에는 못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드렸었고, 그다음에 네. 말 잘 안 듣는 교사는 왕따시키고 교사들끼리 연애도 못 금지. 시켰잖아요. 네. 네. 만약 연애하다 걸리면 한 명 내쫓고 뭐 이랬었죠. 네. 기가 막힌 그런데 일들이 자기 많았습니다. 본인 자식인가요? 네네. 결혼을 아들은 또 결혼을 했다고 그렇죠. 했죠. 사내 연애로 또 음. 그렇게 결혼을 했죠.
그랬다고 했죠.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간단한 브리핑을. 네. 아, 참 여러 가지 대목에서 화가 나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교육청이 이 허선윤 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에 대해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셜록이 그동안 보도했던 내용들을 교육청이 다 인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왜 보도하기 전까지 왜 바로잡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술 접대에 강요받는 선생님이 막 탄원 비슷한 걸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도 묵살됐거든요. 교육청에 직접 네, 내는데도. 그렇죠. 근데 저희도 기사를 했었는데 이제 셜록 기사로 좀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서야 네. 좀 바로잡는 것 같습니다. 네. 이사장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결정이. 그러니까 당장 이사장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네. 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10월 말까지 뭐 청문회 같은 거를 어쨌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이제 내쫓는 걸로 하고 근데 이사진 구성 자체에 손을 대는 거는 교육청에서 못하기 때문에 네. 교육부에서 관할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학교가 완전히 교육부에서. 정상화 될 때까지는요. 네. 취재한 내용 이외에 그 이번 교육청 감사에서 따로 어떤 드러난 비리나 갑질 이런 거 없었습니까? 따로 드러난 건 없고요. 근데 감사 결과가 생각보다 되게 일찍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네. 다른 학교인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는 감사 결과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빨리 나온 편이어서 좀 확인을 대조를 해보니까 왜 딱히 특별하게 나온 건 없고 감사 결과를 빨리 발표했습니다. 바로 개학하자마자 발표를 했죠. 그동안 뭐 민원 혹은 탄원서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자료들이 있었을 테고 그 교사로부터 네. 피해자로부터 받은 그리고 셜록이 워낙 꼼꼼하게 취재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허선윤 이사장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해서 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네, 있습니다. 아, 만약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이사장직을 또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기가 안 들리고 있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없고. 네. 근데 취재진이 접근을 하면은 일단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냥 피해 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말 접근할 한마디도 수가 안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까지는 포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임원 배제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청문회를 거쳐서 만약에 이사장이 바뀌고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임시로 이사장을 할 사람이 내려온 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10월이 넘어가고 11월, 12월까지 갈 수 그렇죠. 있는 예. 거네요. 근데 또 만약에 진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이 되면 이게 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또 학교가 시끄럽겠죠. 근데 그동안 피해를 받았던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보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보상받을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 기간제를 조금 네. 말 그대로 기간을 짧게 설정한 다음에 이제 뭐 교사를 쓸지 말지 정교사로 이런 건데 막 10년씩 교사로 되고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을 직접 하지 않는 한 교육청에서 구제 같은 건 못 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처는 못 할 것 같고 네. 좀 안타깝죠. 그리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후보 그러니까 작년 지자체 선거 돌입 전날에 있었던 영남 공고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허선윤 이사장 그리고 당시 강은희 교육감 후보 함께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두 분은 어떤 관계인지 참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까? 그 교육감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이런 얘기는 들려왔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접근을 좀 했지만 네. 이게 워낙 이제 일파만파 이렇게 퍼지니까 유튜버가 직접 찾아갔나 봐요. 강 교육감을 찾아가서 직접. 네. 의혹을 해명하십시오 이렇게 네. 그걸 컨텐츠로 만든 거죠. 그거 보니까 유창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네. 부인하면서 일주일만 기다려라. 감사 결과 곧 나오니까 좀 기다려달라 해놓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일단락 네네. 되길 바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명성 기자는 직접 강은희 교육감을 만나지 못하셨던 못했습니다, 상황이군요. 저는. 네. 이 허선윤 이사장에게 접대를 받은 장학관이 또 있었잖아요. 접대를 받은 장학관. 네.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달랑 경고만 내렸습니까? 이렇게 징계 수위가 상당히 낮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 이 교육감 장학관 같은 경우에는 달성 공고 교장으로 있다가 네. 8월 31일에 정년 퇴임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뭔가 징계도 제대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네. 그냥 퇴임을 해버린 거죠. 네네. 근데 보통 이렇게 좀 공무원을 오래 하다 보면은 훈장 같은 걸 주더라고요. 훈장이요? 네네. 훈장이 네. 지급이 되는데 황조 근정 훈장. 이게 오. 지급이 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지급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 네. 이런 의문을 좀 제기했거든요. 근데 네네. 이거를 주지 않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이것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전히. 퇴임을 할 때는 되게 뻑적지근하게 네. 이렇게 좀 퇴임식 같은 것도 하는데 네. 워낙 언론 눈치가 보이니까 학생들 네. 눈치도 보이고 네. 계속 휴가만 쓰다가 8월 30일에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대구 영남 공고 문제 사실은 셜록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만 다른 매체에서는 크게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수면 밑으로 이 취재가 아니었으면 가라앉을 뻔했는데 어쨌든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육 당국에서도 답변이 있었고 기자들이 사실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성취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떠셨습니까? 진실탐사그룹이라고 되게 뭔가 네. 이름이 무겁잖아요. 아, 네. 근데 지방에서 취재가 되게 의뢰가 많이 와요. 이거 좀 취재해 주세요. 아, 이 기사를 보고 우리도 문제 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네. 학교 취재가 본의 아니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러네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지역 신문이 많잖아요. 지역 네. 신문이랑 네. 좀 먼저 이렇게 제보 같은 거를 좀 하시고 그랬냐. 근데 그쪽에서 안 들어준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 저희도 이제 동선 잡기나 이런 것들 어렵고 해서 그러네요. 좀 서울에서 망설였다가 근데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망설였다가 몇 년 만에 한 거거든요. 아 이거는 아무도 안 써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 이 얘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계속 써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기자들이 막 대단한 그런 뭐 청문회라든가 뭐 무슨 법무장관 뭐 이런 거랑 관련 없이 작은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고 끝까지 가면은 사실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변하죠. 거잖아요. 네. 그 시민단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죠. 저희 같은 좀 작은 언론사가 시민단체처럼 해결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굉장히 다른 의미 기자 있죠. 네. 다른 기자들도 이런 영향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젊은 기자들도 여기 되게 네. 액티브하고 하니까 그런 기자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조국 대전에 참전하시느라고 6800번님 이명선 기자 멋져 부려요. 화이팅입니다. 2482번님 그나마 셜록의 기사 덕분에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람직한 언론의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기자 간담회 기자님들 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조성원 기자 또 칭찬 한번 해주셔야죠. 아니 그 이번에 이 건은 뭐 시원하게 제가 칭찬해드릴게요. 시원하게. 그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축구 경기 보면 네. 그 메시나 이런 급들 네. 보면 그 하프라인 건너서부터 치고 와서 네. 단독 드리블로 골 넣은 경우 있거든요. 이번에 딱 이런 경우예요. 딱 이런 경우다. 왜냐하면 생각은 아니었지만 지원군이 없었거든. 맞아요. 셜록을 도와준 데가 없었는데 이건 거의 하프라인 단독 드리블 골이다. 이렇게 제가 시원하게. 아, 저 제작진들이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고 있어요. 네. 기립박수. 영남공고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막 저희한테 하이파이브 요청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도 힘납니다. 조승원 기자 그리고 이명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